안녕하세요. 프라임센터 입주자연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변 테크노마트의 사무동, 즉 프라임센터의 관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판매동과 사무동은 상가와 사무실이라는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각각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함께 묶어서 관리비를 사용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이한 성격을 가진 각 동의 관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유하고 사용하는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희 테크노마트에서는 반값관리비 추진위원회 등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비 인하를 추진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구분 소유자들 간의 통합이 어려웠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비 인하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여러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참조하여 사무동, 즉 프라임센터만의 관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일부 공용 부분에 대해 일부 공용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동이 존재하는 집합건물의 경우 각 동을 대표하는 동대표를 먼저 선출하여 일부 공용 관리단을 우선적으로 구성한 후 각 동대표들을 통해서 전체 집합건물을 대표하는 관리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물의 경우로 보면 사무동과 판매동에 일부 공용 관리단을 먼저 구성하고 각 동의 대표들이 모여 전체 관리단을 구성하는 방식인 것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관리단을 구성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과거에는 백종원 회장이 약 40%의 절대적인 지분권으로 우리 건물의 모든 결정을 본인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기에 일부 공용 관리단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종원 회장의 지분은 과거 약 40%에서 현재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지금은 경매 및 매매를 통해 들어온 새로운 구분 소유자들에게 대부분의 지분권이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지분권자는 없고 다수의 대형 구분 소유자들과 중소규모의 구분 소유자들이 나누어져 있고, 현재 서로 사상과 생각이 달라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옛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상호 의견 조율이 어려운 형국이고, 건물 정상화를 바라보는 우리는 수년째 법원과 검찰을 드나들며 노력해봤지만 허사했습니다. 절대 권력이 없는 이 시점에서 대형 구분 소유자들은 뜻을 모아야 하지만 서로 뜻하는 바가 달라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은 3년간 지속되어 왔고, 저희 건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시간만 끌어서는 2021년 3월 13일에 관리회사 자동 연장이 되어 한 발 늦어버리게 됩니다. 혼잡한 세상이었던 춘추 전국 시대에 한 번에 나라를 통합할 수 없듯이 지역별로 먼저 결속을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즉,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무동과 판매동의 일부 관리단을 설립하고 전체 관리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동과 판매동 각각의 관리단을 설립하여 권한도 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관리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분쟁을 줄이고 테크노마트를 좀 더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갑자기 프라임센터만의 관리단을 만들겠다는 방향은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라고 의심하실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 판례를 통해 저희 건물 외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 관할 법원인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2016년에 선고된 판결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일부의 구분 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규약을 만들고 그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일부 공용 부분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다수의 결의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판결을 정리해보자면 일부 공용 부분의 일부 공용 부분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결의로 별도의 규약을 만들고 그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판례로 2016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의 판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원고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로서 제공되는 출입구, 통로,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는 점, 상가와 주택이라는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각각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 부분이 존재하고 이들의 관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유하고 사용하는 구분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위 판결을 정리해보자면 주상복합 건물에서 상가와 주택은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가와 주택 각 공용에 제공되는 상가 공용 부분, 주택 공용 부분이 별도 존재하여 구분 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의 판례를 정리해보면 저희 건물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 프라임센터에도 위의 판례와 같이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을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분의 구분 소유자 수 및 지분의 75% 이상의 동의로 관리단 규약을 만들어서 새로운 관리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프라임센터 구분 소유자들의 소중한 동의가 모인다면 프라임센터만의 관리단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집합건물 전문 부종식 변호사님께 상담받아 보았습니다. 별도 관리단 설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집합건물법 23조 2항에 따라 일부 관리단 설립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분리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구분 소유자끼리 협력해서 일부 관리단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부 관리단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는 일부 관리단 설립 절차는 해당 부분의 구분 소유자 사람 수 75%와 지분 75%의 동의로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설립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4분의 3 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해 먼저 관리단 규약을 만들고 그 후 결의를 거쳐 설립 가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무동 독립관리단 설립은 급진적인 일이다, 너무 성급한 일이다 라고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사무동 독립관리단 설립은 성급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의 해석에 따르자면 각 동별 구분관리단을 설립하는 것이 기초적으로 당연히 합법적인 일이고 그렇게 설립된 각 동별 구분관리단이 모여서 전체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무동 관리단 설립은 급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전체 관리단을 성급히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단계를 밟으며 사무동 구분관리단의 설립을 시작으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테크노마트 내부에서 전체 관리단 교체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으나 사무동과 판매동 건물의 근본적인 다른 성격으로 인해 상호 간의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워낙 많은 숫자의 구분 소유자들이 있고 또한 여러 구분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관리단 교체라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무동 관리단 설립을 통해 사무동에서부터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오히려 현재의 관리단을 배제하고 새로운 전체 관리단을 새롭게 만들자던 과거의 시도가 오히려 너무나도 성급한 급진적 시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테크노마트는 판매동과 프라임센터가 서로 영역이 구별되어 있으므로 주상복합 건물과 유사하게 별도 관리단을 조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아파트 부분이 별도 관리단의 설립 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검토한 요건을 보면 일부 공용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
일부 공용 부분만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약을 제정하고 다수의 의결을 통해 프라임센터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 프라임센터만의 관리단 설립은 꿈같은 일이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사무동은 판매동에 비해 비교적 적은 약 140여 명 정도의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견을 결집하는 것이 가능한 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사무동만의 관리단이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관리단의 관리법과는 차별화한 관리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회계, 공정한 입찰을 통해 관리회사 선정을 추진한다면 관리비를 반값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테크노마트의 시금석이 되어 점진적으로 전체 관리비 인하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라임센터 구분 소유자님들의 소중한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현재 사무동 전체 구분 소유자 142명 중 101명에게 조사해본 결과 56.4%의 구분 소유자분들께서 사무동만의 관리단 설립에 찬성해 주셨습니다. 현재 반대 의견보다 찬성 의견이 10배 이상 현격한 차이로 우세하며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구분 소유자분들께서도 저희 사무동만의 관리단 설립을 위해 소중한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프라임센터 관리단 설립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위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